춘천에 낳은 세계적인 환경운동이시고 지금 1년이 넘은 나이신데도 현역으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재단의 최원 이사장이십니다. 일단 박수로 크게 환영합니다. 춘천에 오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네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춘천에 오면은 잠이 너무 잘 와요. 근데 서울에 가면은 잠이 이렇게 깊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이라는 지역이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할 부분은 기후 환경 위기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최근에 보도되는 것만 해도 또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그전하고는 상당히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심각한 걸 보고 심각하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을 한 지는 이제 만 4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관심을 가진 거는 이제 46년이 됐어요. 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제적이 되고 군대 강제 입영하고 제대를 하고 나와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그러면서 동료 중에 사형 선고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선 친구를 살려내자. 그래서 유신헌법 철폐, 구속사 석방 그런 것은 명동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긴급조치 구호로 75년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23명이 구속이 됐는데 우리가 재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해서 우리는 재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거부한 거죠.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재판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거는 저희 사건이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인정신문하고 우리를 굴비 엮듯이 이렇게 줄레줄레 엮어서 법정에 세운 장본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유신 헌법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은 받아도 여러분한테 재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부하고 선고도 공개 재판이 아니고 판사실에 한 명씩 가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배석 판사가 양승태, 나중에 대법원장이 된 양승태 씨였어요. 그러고 나서 6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안양교도소에 갔더니 안양교도소에 미리 벌써 긴급조치로 45명이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들 의견을 나누다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뭘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대부분의 동료들이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야 우리 다 노동운동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전공을 살려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공해 폴루션을 택했습니다. 그게 76년 가을이죠. 그러고 나서 책을 넣어달라는데 국내 공해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일본 엠네스티에서 책을 넣어줘가지고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제가 한 2년 6개월 동안에 환경 공해에 대한 책을 한 250권 정도 읽었습니다. 특히 이제 독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으니까 몰입도도 높아지고 또 몰입도가 높아지면은 뭐 남하고 대화할 수가 없으니까 꿈에 이제 제가 공해 본 책의 내용도 막 나오고 현장 막 조사가도 가고 시위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다가 토론하다가 제가 또 밀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깨서 이게
정신분열 초기 증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250권 정도 읽으니까 제가 원래 제가 전공한 거하고는 훨씬 폭이 넓고 그래서 아 내가 너무 큰 주제를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어쨌든 제가 환경운동을 한 평생 해보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 후에 이제 환경운동을 하게 된 거죠. 환경운동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은 공해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두 번째는 공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 피해가 뭐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뭐 비행기가 떨어졌든지 이런 건 공해가 아니거든요. 공해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품,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땅 이것을 통해서 그걸 매개로 해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고 그것도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우선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직화가 역사란 무엇인가와 마찬가지로 공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연도 하고 현장도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개발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중심이 되고 또 외국에 있는 공해 사양 산업이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이기려면은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물질이 이제 자연 환경으로 노출이 돼서 특히 이제 공단에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강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됐고 또 장소도 빌려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 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공단이 많은 이제 울산 온산 지역을 이제 쭉 조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온산 지역을 가면서 야 이런 환경에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그 화학 공장들 그런 주변에 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농작물도 다 타들어가고 또 과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되질 않고 가장 공해 잘 견디는 배 같은 경우에도 크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골프공만 하고 또 껍질을 까면은 굉장히 두껍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심각한 걸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온산 지역에 13개의 공장이 공단이 만들어져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 들어서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가동하는 첫날 그 바로 길 하나 옆에 있는 온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러지고 그러면서 제가 갔을 때는 그 학교에 아름드리 나무도 다 죽고 풀도 한 폭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교장 선생을 만나서 여기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이 우리 교장 선생님 아까 한 분 계시던데 견딜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학년 일반 담임 선생의 동의를 받고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뼈마디가 쑤시든지 아니면은 피부병이 심하든지 눈이 아프고 통증이 있는 그런 어린이를 손들으라 그랬더니 52명 중에서 26명이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라라는 게, 정부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정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 이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방치하는 게, 그래서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이제 울산, 온산, 특히 이제 온산 지역에 10,0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예, 그 중에 700여 명이 이제 뼈마디가 쑤시는 이제 병이 발병한 거죠. 그래서 85년 1월 17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공해병이 발생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또 이거는 공해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 있는 공해 사양 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나타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주 이슈화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하고 이제 2명이 경찰서에 이제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그 수사관한테 우리 서울의 공기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수사관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럼 마시는 수돗물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돗물도 나쁘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가두면은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나빠지지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좀 구속시켜 주십시오. 구속이 돼야지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그냥 풀어주면은 안 됩니다. 나도 김지아 선배 같이 좀 알려줘서 그래서 활동하면은 더 활동하기 좋다고.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3일 만에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대학에서 그게 이제 85년이니까 85년에 이제 3월달 신학기가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막 강연 요청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이제 한 몇 번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저 사는 아파트에 경찰관이 10명이 와가지고 오늘도 연금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뭐 3월달에 굉장히 춥고 동네 아파트 밑에 그래서 제가 그 경찰 반장한테 연금 지수가 떨어지면은 나한테 미리 연락해주면 내가 집에 안 들어가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학생 운동이 굉장히 이제 막 활발할 때라서 강연을 하면은 그때는 한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였어요. 학교 강당도 좁아가지고 막 운동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이제 강연을 쭉 하다가 88년에 독일의 녹색당으로부터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한 보름 동안에 독일에 있는 녹색당 아니고 독일에 있는 뭐 NGO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은 사람이 독일 녹색당의 대표였어요. 페트라 켈리라고 아주 유명한 녀석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독일이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페트라 켈리가 그 이제 평화운동 할 때 가면은 막 10만 명 막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페트라 켈리가 막 강연을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녹색 원피스를 입고 와서 이제 이걸 하는 걸 보고 이게 저는 이제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일본에 가서 뭐 세계 반역 그 대회도 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 국내 중심의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철새도 국경이 없고 바닷물도 국경이 없고 공기도 국경이 없는데 우리가 국경에 갇혀서 활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90년에 지구의 날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지구의 날 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한국에서도 지구의 날 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을 비롯한 이제 전국에서 지구의 날 행사를 하게 됐죠. 하게 되면서 92년 이제 류회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생긴 일에 가장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국제 행사가 92년 류 환경회의였습니다. 그때 카스트로도 오고 뭐 부시부터 뭐 전 세계 국가원수들이 다 모이고 NGO들이 한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이제 모인 데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좀 느낀 거는 이게 환경회의라 그래서 환경운동 하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아니구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기업인들, 뭐 노동자들, 농민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환경 단체도 하나로 통합을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93년 환경운동연합 지역에 있는 8개 단체를 통합해서 만들고 제가 홍익지방운동연합 의장에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하고 좀 더 각계 영향력이 있는 분을 모시자. 그래서 장을병 성균관대 총장님, 그리고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 그리고 대한변협 이세중 변호사님 이제 세 분을 모시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